안녕하십니까. 전학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58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58번을 보세요. 유입 공기 중에서 염소가스의 농도가 8만 ppm이고 흡수탑의 염소가스 제거 효율은 80%이다. 흡수탑의 3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유출 공기 중에서 염소가스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흡수탑을 3개를 직렬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 흡수율이 80%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출 공기 중에서 염소의 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입구 농도에 제거 효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구 농도가 지금 8만 ppm 그리고 제거 효율이 80%짜리가 3개로 직렬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만 ppm 곱하기 1-0.8에 3개니까 3승을 해서 계산하시면 640ppm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59번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 질소산화물을 N2로 환원시키는데 가장 적당한 반응제를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선택적 환원제로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암모니아죠. 그래서 질소산화물 NO와 NO2를 암모니아를 이용을 해서 N2와 H2O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암모니아 NH3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0번에 보시면 연소 계산에서 연소 후에 배출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가 6.2%일 때 완전 연소 시 공기비는 자, 산소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를 구하는 조건이에요. O2만 있을 때. 그러면 O2%만 주어졌을 때 공기비는 21 나누기 21 마이너스 O2%로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공기비는 21 나누기 21 마이너스 5%니까 6.2% 대입하면 바로 1.42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대기에서는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후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변경 신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낼 당시와 다른 경우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공사 중지를 한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사 중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에서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또는 조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존의 시설보다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황 함량 같은 경우.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답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자,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해서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 난방 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정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영업용 및 공공용 보일러는 포함하되 산업용 보일러는 제외가 된다는 거. 답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 냉난방을 위한 시설. 자, 가번에 보면 바뀌었죠. 열병합 발전시설이 아니고 발전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어때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가나다라가 전부 다 보기로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가번 같은 경우에서도 열병합 발전시설과 발전시설 두 가지만 바꿔놔도 엄청나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총량규제구역의 지정사항이다. 관로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기역은 법에 따라서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니은,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자, 기역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환경부 장관이 하겠죠. 자, 그리고 총량규제구역 오염물질, 그리고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64번에 보시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염물질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는 각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자, 처음 위반이 없는 경우는 얼마를 기준하죠? 100분의 100을 기준하죠. 그리고 처음 위반은 100분의 105. 자, 그리고 2차 이상의 위반한 경우에서는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얼마를 곱하죠? 100분의 105. 자, 그러면 기역은 100분의 100, 니은은 100분의 105, 디귿도 100분의 105.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오염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서 판매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자, 이 과징금은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업 정지에 가름을 해서 징수하는, 조업 정지에 대치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배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최대 과징금은 500원, 그죠? 그래서 65번의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6번에 보겠습니다. 자, 66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고 횟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연료가 있고 첨가제가 있어요. 그죠? 자, 연료는 연 4회, 첨가제는 연 2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자동차 연료가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연료. 그래서 연료는 연 4회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위임 업무 보고사항하고 위탁 업무 보고사항은 반드시 교재에 있는 표를 한 번 더 다시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살펴보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실내 공기질의 관리 법령상 실내 공간 오염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이산화탄소, 나번에 일산화질소, 답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질소. 자, 어떤 게 실내 공기질에 해당하지 않죠? 나번에 일산화질소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아무래도 좀 헷갈리는 물질끼리 해놨네, 그죠? 자, 그래서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종류에는 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오존,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PM2.5,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8번을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의 산정 기준 시 다음 오염물질의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은. 자, 여러분들 초과부과금 대상 물질을 기억을 하되 1kg당 부과금액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갑은 불소화물은 2,300원, 그리고 황화수소는 6,000원, 이황화탄소는 1,600원, 암모니아는 1,400원. 따라서 가장 큰 오염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6,000원이 가장 크죠. 따라서 황화수소가 정답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악취방지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악취가 들어가게 되면 악취는 무조건
연일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악취는 무조건 연일에. 보세요. 악취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연일에.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일입니다.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도지사는 몇 가지 정도 되죠?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먼저 가번에 보면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나번 도로변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 대기 측정망, 그리고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 중금속 측정망, 이 세 가지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망,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가 있는 것처럼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하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의 측정망의 종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놔야 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 악취방지 법령상 악취방지 계획에 따라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 배출 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리고 72번.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초미세먼지 PM2.5의 연간 평균치 및 24시간 평균치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기환경기준치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기본이 한 문제 이상이에요. 매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그리고 24시간 평균치는 3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따라서 라번이 정답.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초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환경기준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표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PM10의 기준치를 같이 비교를 하세요. PM10은 연간 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24시간은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도 또 문제가 나왔어요.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오존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은 것은 8시간 평균치. 오존은 8시간 평균치와 1시간 평균치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자, 8시간 평균치는 0.06 ppm 이하, 1시간 평균치는 0.1 ppm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8시간 평균치를 묻게 되니까 0.06 ppm 이하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경우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5번.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하죠. 그리고 답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그죠? 대통령령. 자, 그리고 소관별 추진 대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위해서 위원회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연구단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7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6번을 보세요. 대기환경보존법령상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자동차 중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고 속도 130km 미만 이륜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존기간 적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최고 속도가 130km 미만인 경우에서는
2년 또는 2만 킬로, 그리고 130km 이상인 경우에서는 2년 또는 3만 5천 킬로예요. 그러면 지금 종류에는 130km 미만으로 돼 있죠. 그래서 2년 또는 2만 킬로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과 관련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대기오염도의 검사기관을 보시면 수도권 대기환경청 맞습니다.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보전협회는 아니에요. 보전협회는 뭐죠? 교육기관. 따라서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유해성 대기감시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유해성 대기감시 물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답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가금의 산정을 위해서 확정 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되어서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보면, 자, 황합류 분석 4번이 들어가는 거죠. 있습니다. 연료 사용량 또는 생산 일지 등을 배출 개수별 단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번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조업일지 등의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번, 그리고 배출구별 자가 측정한 기록 4번이 있어요. 따라서 라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1차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1차 행정처분은 1차밖에 없네요. 그죠? 1차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이 들어갑니다. 사용중지나 폐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2차, 3차, 4차는 이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폐쇄 명령이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